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한 1% 리더들의 고품격 대화라는 책입니다. 신영란 지음 평단에서 나온 책입니다. 성공을 향하는 사람은 대화의 격이 다릅니다. 우선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비난에 움츠러들지도 않습니다. 인맥이 돈이고 사람이 재산인 시대에 우리가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로 만드는 신비한 마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데요. 이 책은 고품격 대화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43편의 대화법을 편안하고 이해하기 쉽게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상대와 나에게 힘이 되는 대화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법을 알려주고 있기에 말의 품격을 높이고 싶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최고의 고품격 대화법이란 언제나 좋은 생각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몇 편 살펴보겠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속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라면 솔직 담백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게 따로 있으면서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처분만 기다리다가는 반드시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호의로 받아들여 물질적 보상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도록 도와준 사람이 처음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을 배은 망덕한 인간으로 몰아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만큼 볼썽사나운 일도 없습니다. 피자 선의로 시작된 일이 악연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말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나에게 선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는 은근슬쩍 남의 성과에 편승해 이득을 취하려다가 결과가 잘못되면 자신이 피해자이냐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업이나 협업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설사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해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동은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굳이 내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품격이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타인을 비방하는 말의 화살은 결국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귀가 얇은 사람이 남 탓도 잘합니다. 매사에 중심을 잃으면 사람이 가볍다는 인상을 주기 마련인데요. 진정한 자존감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사람들의 달콤한 위안에 현혹되기 전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험담하거나 쓸데없이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 애쓰는데 어째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일까? 푸념을 내뱉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호의를 베푼다고 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었거나 섣부른 생색내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나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간에선 먼저 손을 내밀기가 꺼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항상 마음을 열어놓기 때문에 섣부른 편견 따위로 사람을 평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쉽게
다가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무슨 말을 해도 뒤끝이 투명합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누군가가 호감을 갖고 접근한다 해도 얼마 안 가 만남을 깊이 하려 듭니다. 이런 사람과는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쓸데없이 남의 험담을 즐기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유형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데는 선수지만 좀처럼 누굴 칭찬하는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과는 아무래도 길게 말 섞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개 이해관계에 얽매인 사람들 뿐입니다. 좋은 친구가 나만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칭찬에 목마릅니다. 칭찬은 그 사람의 올바른 행동이나 조직 내에서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한 말의 포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칭찬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정작 남을 칭찬하는 데는 인색한 편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칭찬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칭찬받는 쪽이나 칭찬하는 쪽 모두 생경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하면 공연히 거북하고 쑥스럽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대놓고 남을 칭찬하는 말도 내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진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남의 기분을 맞추려고 아부하는 것 같아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망설임은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망설일 것 없습니다. 칭찬거리를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보이는 대로 억지로 꿰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지려는 자세만 갖추면 누구에게서나 칭찬거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장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생각하기에 따라서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성질이 너무 급한 게 탈이야 하고 말하면 단점을 들춰내는 것이지만 넌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좋더라 라고 말하면 단점 빼고 장점만 쏙 빼서 드러내 주는 것이 됩니다. 대개 남자는 여자에 비해 칭찬에 무척 서툽니다.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도 쑥스러워 말문을 열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은 반면에 여자들은 타고난 모성애 덕분에 자연스럽게 칭찬의 말을 쏟아내는 재능이 풍부합니다. 한 남편이 모처럼 큰맘 먹고 언제나 어수선하던 집안을 말끔히 정돈해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당신 언제 집안을 이렇게 깨끗이 치웠어요? 정말 고마워요. 반면 남편은 자신의 구두를 말끔히 닦아 현관에 놓아준 아내를 흘낏 쳐다보더니 무뚝뚝하게 한마디 툭 내뱉습니다.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섭니다. 남편은 아내의 친절이 고맙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칭찬해주고 싶어도 대놓고 표현하는 게 어색할 뿐입니다. 아마도 살아오면서 남을 칭찬하는 습관을 익히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왠지 그런 말을 하자니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살갑게 말하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비아냥대기도 합니다. 쑥스럽고 어색한 분위기를 못 견뎌 오히려 상대를 언짢게 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론 항상 고맙게 생각해. 남자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속뜻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내 또는 연인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본의 아니게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직접 내 입으로 칭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칭찬할 게 있으면 애둘러 말하지 말고 곧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고마운 마음에 칭찬을 해야 할지 선물을 해야 할지 우물쭈물하는 동안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칭찬의 골든 타임입니다. 당신 참 고마운 사람이야. 덕분에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았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성공 전략 포인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 일은 선수 치는 것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큰 일을 해야 합니다. 작은 일은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4. 어려운 일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해낼 때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5. 마찰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찰은 진보의 어머니, 적극성의 비료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비굴하고 나약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를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합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애인 등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써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러한 마음 씀씀이가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러는 형식적인 친절이 너무 지나쳐 불편함을 안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고의 친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에 있습니다. 정말 상대를 위해 베풀고 싶다면 그가 뭔가를 신세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세심히 배려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대접은 거래의 다른 모습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업무상의 접대도 상대방이 접대의 느낌을 받지 않도록 자연스러워야 좀 더 인간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선물은 뇌물이나 적선의 느낌을 갖게 할 위험이 따릅니다. 요즘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화장품도 마음대로 못 사겠어. 한 고참 여사원이 사무실에서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하는 바람에 그녀가 가정 경제를 떠안게 된 사연은 동료들도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후배 여직원이 동료들 보는 앞에서 그 고참 여직원에게 화장품 가방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거 산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가지세요. 전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다른 화장품으로 바꿨거든요. 후배 여직원은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화장품 세트를 권했습니다. 순간 고참 여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예? 이걸 왜 나한테 주냐고.
언니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쓰지 못하면 갖다 버리든지 해. 괜히 선심 쓰는 척하지 말고. 왜 사람 마음을 오해하고 그러세요? 제가 못 쓰는 화장품이라 이왕이면 언니한테 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후배 여직원이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습니다. 오해? 그럼 이게 날 특별히 생각해서 주는 선물이라도 된다는 거니? 왜 나한테 주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어? 고참의 싸늘한 눈초리에 기가 질린 후배는 눈물까지 뚝뚝 떨구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동료들도 민망하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결국 호의를 베푼다고 한 것이 분란을 자초한 격이었습니다. 본심이야 어떻든 후배 여직원은 선물을 전달하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베푸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선배를 위하는 마음에서 선물할 생각이었다면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요란스럽게 내밀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무슨 특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굴어 상대방의 자존심을 핥히고 말았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입장과 기분을 헤아려 선물을 주는 때와 장소를 가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선물은 귀한 것을 내주고도 호의를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을 때 가장 빛납니다. 왜 고맙다는 말을 안 해? 친절을 베푼 상대가 정색하며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감정 표현을 강요당하는 것만큼 고역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고맙다는 감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든 조용히 가슴에 새기든 누구도 참견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10가지 지혜를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 순수한 관심을 표현하라. 2.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라. 3. 항상 미소를 지어라. 4. 진심으로 칭찬하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라. 5.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6. 상대를 최고라 생각하고 대하라. 7. 기대를 거는 만큼 격려하라. 8. 끝까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9. 상대의 실수를 지적하지 마라. 10.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인정하라.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말에 성의껏 집중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대화를 포기한 것이나 같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대화를 나중으로 미루거나 처음부터 이야기를 들을 상황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현명한 태도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틀에 맞춰 생각하려 하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남의 말을 배척하는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상대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의 말을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설사 내 생각이 100% 옳다는 확신이 있어도 상대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진지하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대화는 서로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끼리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서로 생각하는 것이 같으면 안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북해하고
불안을 느낍니다. 대화의 즐거움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야말로 대화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을 잃거나 나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깨우치며 그만큼 더 큰 세계를 발견합니다. 말은 부드럽게, 행동은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무엇보다 말을 아껴야 합니다. 쓸데없이 남의 사생활이나 들추고 다니며 험담을 일삼는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정확하지도 않은 스캔들이나 인사이동에 관련해 입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결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쁜 소문일수록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흔듭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타인에 관한 부정적 이야기는 솔깃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을 전해주는 사람도 심심풀이로 시간을 때울 때나 관심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는 속으로 저 인간이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씹고 다니겠지, 조심해야겠어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동료를 헐뜯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 대한 비난이나 험담은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며 점점 더 부풀려집니다. 그러니 자이든 타이든 그런 회오리에 말려들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 친구 얘기 들었지? 어떻게 생각해? 어쩌다 이런 식으로 의중을 떠보는 질문을 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말고 마치 처음 듣는 얘기인 척, 별 관심 없는 척 슬쩍 피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구설수의 주인공이 됐을 경우에는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남의 일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공연히 대응해봤자 말만 더 많아질 뿐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무엇보다 팀워크가 우선입니다. 무조건 상대를 견제하기보다는 매사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모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은 세우지 않고 그럴듯한 구실을 대며 회피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하게 책임을 물으면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의가 없습니다. 첫 실패의 좌절에 일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표나 소망을 적어 두어야 분석도 반성도 가능한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눈앞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기회가 생겨도 이를 활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평가, 비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입은 마음의 문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는 말, 상처 주지 않는 아름다운 말은 그 사람의 품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세상의 말처럼 쉬운 것도 없지만 또 말만큼 까다롭고 뒤탈이 많은 것도 없습니다. 이 책 성공한 1% 리더들의 고품격 대화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서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고품격 대화로 모든 일에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